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시가 민간 기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죠. 뉴욕시가 민간 기업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빌 더빌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월요일 코로나 의무 백신 접종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오는 12월 27일부터 뉴욕 시내 모든 민간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도시는 뉴욕이 처음입니다. 네, 이 뉴욕시가 민간 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처라는 설명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다라며 추워진 날씨도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어려움을 가중할 수가 있고 연말 휴가철 모임도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그러면서 뉴욕시는 이 코비드 확산과 우리 모두에게 가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에서는 오미크론 환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뉴욕에서는 7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코로나 감염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보건당국은 최근 1일 확진자가 1,500명이 넘는다라고 밝혔는데 더블라지오 시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뉴욕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역시 백신 접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뉴욕시가 이렇게 의무화 조처를 시행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총 18만 4천여 개의 업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뉴욕시가 워낙 대도시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체의 수도 상당한 것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5살에서 11살 어린이도 이제는 식당이나 공연장과 같은 실내 다중시설에 출입을 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백신 접종 증명이 이제는 어린이들로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뉴욕시 같은 경우 이미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처를 시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시 공무원과 소방관 또 경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유대인 교육기관인 예시바를 비롯해 가톨릭 학교 등 시내 사립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도 12월 20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대략 930개로 백신 의무 접종이 되는 이 교직원은 모두 5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시정부가 이렇게 백신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도 기업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시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소송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옵니다. 하지만 더블라지오 시장은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식당과 실내 오락시설,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증명서 의무 확인 등 앞서 시가 내놓은 의무화 조처에 사업체들이 큰 협조를 보여왔다라면서 시의 조처에 따르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민간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추진 중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4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총 8,400만 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연방정부의 월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백신 의무화뿐 아니라 이 여행 관련 조처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6일 프랑스와 요르단, 포르투갈, 탄자니아 등 4개 나라에 대한 여행을 국민들이 자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CDC는 이날 가장 높은 여행 경보인 4단계, 매우 높음에 안도라와 키프로스, 리텐슈타인 등 3개 나라를 더하면서 4단계 경보에 해당하는 국가가 83개 국가로 훌쩍 늘었습니다. 네. 또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은 아예 금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8개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프리카 여행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매일 평가를 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6일서부터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 하루 전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이 내년 2월에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결국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관리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이다라고 지난 월요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외교적 보이콧이란 개회식, 폐회식 등 올림픽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사절단 외에 선수단은 파견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간 올림픽을 준비하던 이 미국 선수들은 예정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백악관도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들은 국가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이렇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 카드를 꺼낸 이유, 바로 중국 신장 자치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구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그동안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죠. 맞습니다. 위구르족은 대부분이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이나 노동, 강제 낙태나 불임시술, 그리고 가혹행위 등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줄곧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제노사이트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조처에 대해서 동맹국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체적으로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가운데 동맹국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미국과 같이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올림픽을 보이콧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동맹국들이 1980년 당시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했었습니다. 바로 전해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소련과 동맹국들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다음 올림픽이었죠.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에 전면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당시 보이콧은 외교적 보이콧이 아니라 전면적인 보이콧이었습니다. 정부 사절단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일체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이 미국에서 내려졌는데 앞서 정치권에서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한다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실제로 외교적 보이콧 이 발표가 나자 대체로 이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일부 인권단체들은 외교적 보이콧이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면 보이콧이 아닌 외교적 보이콧이라 할지라도 이 완전한 올림픽 개최라는 목표에는 흠집이 갈 텐데요. 그렇죠.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우 강력한 톤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처에 강하게 반대한다라면서
미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고 동계올림픽을 파괴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일련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네. 이 앞서 중국은 미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하면 대응조차 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7일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미국은 앞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다들 제대로 지켜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취할 조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2028년 LA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하지만 자오리젠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